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보험에서는 약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 그 약관이 변경된다라는 게 있어서 근검에서 발표했지. 내가 그래서 그거를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출력을 해봤어. 물어보려고. 잘했어. 일단 첫 번째가 계약절 알리름 후 사항의 추가 검사 및 명확화. 지금 현행은 보험상품 후 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리름 후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추적관찰, 고지 의무 대상인 추가 검사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봤는데 뭐냐면은 추가 검사라는 거는 A라는 검사를 하고 나서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B 검사를 또 합시다인 거고, 재검사라는 거는 A라는 검사를 했는데 뭔가 또 이상이 있으니까 며칠 뒤에 다시 A 검사를 또 하자가 재검사인 거거든. 근데 지금 그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청약서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건데, 자 봐봐,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한 11개월 전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뭔가 있대. 근데 지금은 별로 치료받을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가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와서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6개월 뒤에도 검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게 잘한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았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검사 2번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1년 이내에 2번 검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보험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검사, 재검사라는 거는 뭔가 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어떤 검사를 더 해야 되고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못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아예 빼고 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발전되지 않거나 그냥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이런 검사들은 고지 의무 대상에서 안 해도 된다. 이건 좋은 거네. 좋은 거야. 그렇게 이제 바꾼다라는 거지. 또 있어. 부담보 약관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간 추가 진단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하나,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였음에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뭐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해제를? 그러니까 내가 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파요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그 해당 부위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안 주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는 줄 테니 계약을 하시죠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있지. 이게 부담보야. 근데 이 부담보가 영구적으로 보험기간 전 기간 동안 부담보를 설정하더라도 5년 동안에 그 부위에 대해서 어떤 치료나 추가 진단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부담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폐에 부담보가 잡혔어. 근데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5년이 넘긴 거야.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폐암 진단 받으면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금 주겠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폐에 부담보를 있었는데 과거부터 1년에 한 번씩 뭔가 정기적으로 검사만 했던 거야. 그리고 별다른 치료는 없었어. 발병을 안 했으니까 안 했겠지. 근데 기존엔 있었지. 있었는데 얘가 뭐 자라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어느 정도 완치가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검사만 했던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추가 진단이나 치료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냥 검사만 한 거잖아. 그지. 근데 보험회사는 그것도 추가 검사 혹은 뭐 치료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은 부담보를 해제를 해줘라 라고 약관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지. 이것도 좋은 쪽이네. 맞아.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의 암 진단 시점 등을 명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행에는 원발암이 완치가 됐는데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근거로 2차성 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잘못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약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쉽게 아는데, 이제 그거지. 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어느 부위에서 이제 발생을 하면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로 막 전이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처음 발생한 암을 원발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놈이 딴 데로 가는 거를 전이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보험약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전이암과 원발암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처음 걸린 데 거만 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걸 이제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이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암 진단을 받았어야지만 암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요때 가입을 했어. 요때 가입을 했는데 과거 한 7, 8년 전에 암이 있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보험 가입하고 생활하다가 또다시 무슨 암이 터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암이 예전에 완치된 데서 전이가 돼가지고 암이 진단을 받은 거래. 그럼 전이암이네. 그지? 그러면은 너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전이암이라는 게 보험 기간 이전에 발생한 거냐 아니면 보험 기간 이후에 발생한 거냐?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했던 거잖아. 가입하기 전에 암에 걸렸다가 완치되고 나서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암이 또 발생을 한 거잖아. 아니 암이 그 부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거지. 근데 그 암이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이제 옮겨왔다라는 거지. 어렵다 야 난 이게. 그게 이제 보험회사 주장이었던 거고 네가 말했던 게 소비자 입장에서 과거의 암은 깨끗이 다 나았잖아. 그치 완치 판정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때 이제 암이 새롭게 발생했는데 이 암이 어떻게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게 다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일로 와버린 거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보험 기간 이후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줘라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치. 보험회사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하겠다는 약관 조항이 있으니까 원발 부위로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 과거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번에 전이암에 대해서 돈 못 줘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때는 완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고 새롭게 발생한 이 암이 보험 기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약관을 바꾸겠다는 거죠. 좋은 거네 이것도. 맞아. 다 좋은 거네? 또 있어. 그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 명확하려는데 지금 현행은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 흡인 조직 검사 및 세포 검사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 흡입 조직 검사만을 규정하는데 발음도 어렵다 야. 요거만 하고 있대. 그건 간단해. 그건 되게 간단해. 정말 간단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미세침 흡인 조직 검사만 가지고 암의 진단 여부를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 의학적으로 보면 갑상선암 진단할 때는 미세침 흡입 조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도 암의 진단 방법 중에 하나로 하고 있거든. 조직보단 세포가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약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면은 그냥 암 진단비를 주게끔 그렇게 약관을 바꾸겠다라는 거지. 더 좋은 거네. 또 있어. 그 암 진단 확정 시점 및 병리 진단 예외 사례 명확화. 지금 현행은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병리 검사 결과 보고 시점으로 판단한대. 뭐 조직 검사, 흡인 검사. 맞아. 근데 병리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 검사 없어도 암 진단이 인정될 수 있긴 한데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대. 그래서 뭘 바꿨다는데 이것도 못 알아보겠어. 그렇게 말이 어렵냐 이거 다. 일단 그 진단 확정 시점을 보면은 암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진단받으면은 보험금이 안 나가. 그거 알잖아. 알지. 근데 이 사람이 조직 검사를 85일째 했어. 85일? 90일 이전이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가 92일째 나왔어. 그리고 진단서는 100일째 나왔어. 그러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어떻게 될까? 진단은 면책기간 이후 90일 이후 됐으니까 줘야지. 92일째 했대.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왜? 진단서가 92일째 나왔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조직 검사를 시행한 날도 아니고 진단서가 나온 날도 아니고 조직 검사 결과가 판독된 날을 암의 진단 확정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조직 검사를 먼저 하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다라고 이제 어디 검사한 데서 나왔어. 그렇지. 의사가 받기 전도 아니고 그냥 그거 나왔어. 그날 기준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진단서가 발행된 날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야. 조직 검사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법원 판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약관에 그런 문구가 없으니 그걸 이제 명확히 하겠다.
아,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병리 진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을 때 암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 검사를 하면서 그 암을 진단받는 건 아니거든. 맞아.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얘는 무조건 암인데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암이 다른 검사들은 거의 90% 맞아. 근데 확진을 내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돼. 무조건 필요하다며. 근데 조직 검사를 하자니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위급한 상황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그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인데 분명히 다른 거 봐서는 거의 한 90% 암이야. 결혼도 아직 안 했어. 근데 조직 검사를 하려면 난소를 드러내야 돼. 되게 애매한. 그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단 말이야. 그치?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의 치료란 말이지. 직접 치료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충분히 의심이 되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직 검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암의 확진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안 준다? 이 부분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치,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명확하게 약관에 넣겠다는 거야. 웬일로 일을 하냐 이거. 그렇게 좀 의료자문이나 좀 빨리 일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워. 근데 나는 되게 쉬운 얘기긴 한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 한글인데 읽으면서도 해석이 안 돼. 근데 내 얘기는 좀 이해가 되냐? 쉽게 풀어주니까. 그 마지막으로 있어. 그 간편심사보험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개선이라고 돼 있어. 간편보험 같은데 현행에는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은 한데 보험금 청구 시 질병진단 의심소견을 뭐 안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이제 안 준다라는 사례가 되게 많았대. 근데 뭐가 바뀐 거야 이거? 앞에까지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소비자한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금감원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건 기존 법원 판결 때문에 바꾼다는 거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기존 법원 판결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쨌든 이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이 이제 아주 사실 멀쩡하고 이런 사람들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은 보험료도 더 비싸지고 이러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건강체로 해서 일반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치. 간편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싼 대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인수를 해주는 대신 청약서에서 질문사항을 대폭 줄여놨단 말이야. 설명을? 아니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질문사항. 만약 일반 상품에서 10개라고 하면 여기는 3,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 안 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원칙적으로. 그것도 좋은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부의 그 간편심사 상품에서는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소견에 대해서 묻지는 않아. 그러면 나는 얘기 안 하고 가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도 고지의무 대상에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계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조건을 인수했을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그 3개월 이내에 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간편심사 상품에다 다 질문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야. 앞으로 간편한 보험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은 정확히 지금 시점에는 하진 않거든. 이게 아마 2024년 4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야.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이제 바뀐다는 게 이제 아예 약관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금감원에서 이렇게 약관이 바뀌게 된 취지 자체가 기존에 분쟁이 있었고 보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라는 취지가 많잖아. 그치. 그러면 과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이 취지에 부합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 소급 적용도 못 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근데 금감원에서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바뀌는 것을 적용하도록 보험회사한테 지도하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니네 좀 잘못하고 있네 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지. 하긴 법원의 명령은 강제권을 갖고 있다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좀 얘기 나눈 거는 2024년에 새롭게 이제 약관이 개정되는 부분에서 나눠봤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